네, 어벤져 전략회 12월 22일 1월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한 지가 한 30년이 좀 넘습니다. 제가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을 정치부 기자를 하고 저는 한 번도 현역 정치에 나가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쭉 이 정치를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고요. 또 정치를 이렇게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만은 요즘처럼 제가 정말 머리와 가슴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처음으로 당하는 것 같습니다. 참 대한민국 정치가 그래도 꾸준하게 발전을 해왔고 꽤 성숙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난데없는 이 비상계엄이라는 초현실적인 상황을 맞이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참 제가 보기에 정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대한민국의 공공선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정치판에 너무나 넘쳐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인의 비리를 막고자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계엄이라는 이 조치를 취한 대통령이나 자신의 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탄을 해대는 저 제1야당의 대표나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공천과 당선 이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저 국회의원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좀 선동을 해서 자신의 어떤 정책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저 야당 의원들 참 이 속에서 정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정치라는 거는요. 저는 옛날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이야기했죠. 공공선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게 바로 정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 원론적인 이야기 같은데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얘기고, 여하튼 이제 그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실체적 진실은 조만간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란죄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해요. 네.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과오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국무위원들 다 조사를 하고 네. 10명의 장관들 다 조사를 하고 맨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를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공조본에서 내린 결론은 계엄 전 국무회의는 없었답니다. 네. 11명의 모임은 있었지만 그렇죠. 정식 국무회의로서 회의록도 작성해야 음. 되고요. 개회선언, 폐회선언 이런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계엄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계엄 발동 요건에도 부족하고 절차적 흠결도 분명하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 문제를 내란죄냐 아니냐 너무 협소하게 거기만 포커스해갖고 이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다 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내란죄가 안 되면 무죄인가?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결코 윤 대통령이 했던 행동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정말 45년을 참 역으로 돌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가 이제 깨치고 정말 이 정치를 보지 않으면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정말 이런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사사로운 이익이나 자신의 어떤 이해를 넘어서서 정말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짤막한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요. 이 과천 넘어오는데 그 남태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남태령에 전국 농민총연합회 전농이 말입니다. 이 전봉준 무슨 결사대인가요? 네. 이걸 지금 만들어서
여기를 지금 이 트랙터를 가져와서 여기를 이제 막고 대통령 지금 집으로 한남동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어제 저녁에 말입니다. 여기가 교통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네. 오늘 아침까지요. 아, 정말 이게 보니까 이 트랙터를 몰고 왔는데 농민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트랙터가 농민들이 쓰는 트랙터는 흙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딴 트랙터를 다 몰고 왔더라고요. 그게 작전 세력들이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보면 그 어디 근거지 전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예. 근거지를 딱 만들어 놓고 막 그걸 중심으로 투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 좌파 세력들이 이 남태령이 이제 지금 방첩사도 있고 그렇죠. 했던 이번에 등장했던 데 아닙니까? 그 과천에 또 예. 이제 선관위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뭔가 근거지 투쟁의 어떤 그리고 밤새 또 뭐 민주당 의원들 여기 찾아가고 시위대를 찾아가고 완전 난리를 친 것 같아요. 뭔가 좀 근거지 투쟁의 어떤 요 충지로 이 남태령을 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혼란상을 네.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파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 좌파 세력을요 아주 화려하게 부활시켰습니다. 네. 죽어가던 좌파 세력들을 저렇게 화려하게 부활시킨 정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좌파 세력들이 아주 살판났습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자, 그리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실 이번에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꽤 이제 이 비상계엄에 빌미를 줬다라는 적이 있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이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 불참 누구 또 내란 공보입니다. 이게 정연욱 의원에 대한 네. 저거거든요. 저거를 못 걸겠대요. 음. 반면에 이재명은 안 된다. 그래도 이재명 안 된다. 이거는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위에 거는 걸어도 되고 네. 밑에 거는 걸면 안 되고 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현욱 의원이 선관위에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선관위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국회의원 선거는 3년 후고 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예상되는 조기 대선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네.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저거는 걸 수가 있지만 네. 조기 대선의 경우 이재명 안 된다면 저게 이재명을 낙선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거는 안 된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저 위에 것도 웃긴 게요. 탄핵 소추 결의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 거 아닙니까? 네. 불참이라고 했죠. 불참. 네. 불참이라고 해갖고 이제 저렇게 쓴 건데. 근데 저거는 되는데 밑에 거 안 된다 하는 게 안 됩니다라는 게 이 뭐 이재명을 낙선시키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을 낙선시키자가 아닌데 저런 식으로 이제 유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선관위 그 노태악인가요? 네. 그 선관위원장 대법관 겸임 내일 뭐 이것 때문에 긴급 회의를 연다고는 합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와는 별개로 이런 식으로 좀 편파적인 자꾸 하니까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하고 또 선관위가 법을 개정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하겠다. 이런 지금 또 법안 개정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자꾸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았게 해서는 스스로가 지금 불신을 자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란 게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이 중요한 기구지 않습니까? 이게 편파적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자꾸 시작되면 이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지금 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이제 완전히 이제 직접 겨냥하고 나섰어요. 24일까지 특검법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또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또 새로운 충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 HID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파 공작원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난 9월 달부터 이미 준비했다. 즉 요원들 40명을 차출해서 특수훈련을 시켰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이 시점이 바로 이 국회에서
당시에 김용현 장관을 겨냥을 해서 김민석이 비상계엄 추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그 시점과 굉장히 똑같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 비상계엄 문제가 과연 언제부터 준비됐는가? 요 문제도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솔직히 변호인단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운지 그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